안녕하세요. 대학생이 대신 리뷰해주는 대리뷰 이채한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리뷰를 가져올까 고민을 하다가요. 저희가 저번에 올린 제일 최근에 올린 무서운 이야기 영상이 조회수 13,000회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조회수도 솔직히 좀 잘 나오고 댓글도 많이 달리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다른 콘텐츠를 해볼까 하다가 급히 노선을 틀어서 무서운 이야기 두 번째 콘텐츠를 한 번 더 가져오려고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프닝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반말로 한번 무서운 이야기 두 가지 둘 다 인육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두 가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려줄 첫 번째 이야기는 한 인터넷 카페에 대한 이야기야. 이 이야기 속 주인공이 원래는 한적한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살다가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이 주인공이 워낙 성격도 좀 소심했고 이러다 보니까 은따도 당하고 좀 나쁜 친구들한테 걸려서 왕따도 당하고 좀 이랬는데 현실에 친구도 없고 뭐 기댈 곳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는 인터넷에 엄청 빠져들어 있었고 뭐 지각해서 학교에 늦게 가거나 이랬을 때 막 사람들이 쳐다보고 학생들이 막 이렇게 쳐다보는 게 싫어가지고 막 일부러 못 들어가겠고 이래서 막 컴퓨터실에 숨어가지고 들어가서 하루 종일 컴퓨터만 몰래 하다가 집에 가고 이런 적도 있었대. 그래서 이 친구가 당시에 이제 글이 많이 올라오던 커뮤니티 하나를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데 갤러리에 아주 제목이 기괴한 그런 제목의 글이 올라온 걸 하나를 보게 됐대. 니네 인육 맛이 어떤 줄 아냐? 이런 제목의 글을 보게 됐는데 다들 이제 뭐 장난인 줄 알고 뭐 소고기 맛이겠다, 뭐 약간 쫀득한 회 맛이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았는데 어떤 뭐 그때 당시에는 중국의 인육 캡슐 뭐 이런 게 뉴스에 나오면서 한창 이슈가 됐던 때라서 되게 가볍게 인육 얘기를 떠들던 때였는데 그 글을 쓴 사람의 반응이 조금 진지해 보였었대. 결국 누가 그렇게 궁금하면 네가 한번 먹어봐라 이랬는데 그럴까? 하는 댓글이 달렸대. 근데 이 글쓴이가 아까 인터넷에 미쳐 있었다고 했잖아. 계속해서 그거를 새로 고침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그럴까? 하는 댓글이 달리자마자 2초 만에 삭제가 됐다는 거지. 그래서 이 주인공이 이 사람 좀 심상치 않다. 호기심을 느끼고 이 아이디, 그때 그 글을 썼던 사람의 아이디가 좀 특이했어서 자기가 그걸 기억을 해내가지고 막 검색을 한 거지. 그래서 검색을 해봤는데 지금은 좀 망해서 사라진 아주 작고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검색 엔진의 커뮤니티에서 그 아이디가 썼던 글들을 막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됐는데 그 글들은 다 제목이 진지하게 인육 맛이 궁금한 분이 계신가? 인육 구하는 루트를 아시는 분이 계시는가? 중국 인육 루트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인육에 대한 집착이 좀 보이는 글들이었지. 이 사람은 심지어 자기와 뜻을 함께할 사람을 찾는다면서 카카오톡 아이디를 적어놓기도 했었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핸드폰 번호 인증 없이 이메일로만 카카오톡 아이디를 만들 수 있었던 때라서 그렇게 큰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함이 없이 카카오톡 아이디를 올려놓기도 했었던 때란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솔직히 이 글쓴이를 좀 놀려주고 싶은 생각에 카카오톡 아이디를 추가해서 말을 걸은 거지. 막상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고 나니까 상대방이 조금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대. 그래서 이 주인공 글쓴이 친구가 좀 마음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먼저 신상을 깠대. 나 중학교 1학년 여잔데 진심으로 인육에 흥미가 있어서 연락을 하게 됐다. 근데 이 거짓말 한마디가 살인마들의 소굴로 들어가는 초대장을 던진 거나 마찬가지였지. 이 사람은 인문계를 자퇴한 고3, 20살 무렵의 오빠라고 했어. 이 오빠를 지금부터 A 오빠라고 부를게. 자, A. 이 A 오빠가 말솜씨가 좋고 아침, 점심, 저녁 꼬박꼬박 식사 시간을 지키면서 공부를 하는 아주 성실하고 똑똑해 보이는 학생이었다고 해. 현실에 친구도 단 한 명이 없었던 이 글쓴이에게는 나를 챙겨주고 계속 이렇게 좀 위로해주는 오빠가 되게 큰 즐거움이 되었고 의지할 사람이 됐던 거지. 곧이어서 이 A 오빠를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사람들이랑 비공개 인육 카페를 만들게 됐대. 인육 카페인 걸 들키면 안 되니까 뭐 자전거 동호회 같은 가짜 이름을 걸고 인육 카페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영어를 잘해서 외국 쪽 디벨을 많이 알고 있던 B 언니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 오빠가 있었어. 이 C 오빠는 장난으로 인육 카페에 들어갔다가 좀 흥미를 느꼈던 그런 오빠. 근데 이 주인공이
좀 특이한 가정사가 있는 게 좀 특이하다고 해야 될까? 부모님한테 어렸을 때부터 늘 학대를 당해 왔었기 때문에 이 애정에 극도로 목말라 있던 사람이었어. 그래서 이 언니 오빠들의 존재가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지. 그래서 이 주인공이 얼마나 이 모임의 진심이었냐면 이 인체에 대한 관심이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막 커지면서 생물 시험에서 전교에 몇 명 없는 100점을 맞기도 했다. 뭐 이러는 정도로 여기에 진심이 되었다. 심지어 이 A 오빠는 아주 논리적인 척하면서 기괴한 말들을 하면서 그걸 세뇌시키기도 했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인간은 개체수가 너무 많아서 살인이나 자살로 스스로 개체수를 조절하는 거다. 우리가 살면서 닭, 소, 돼지를 엄청나게 죽여 먹는데 차라리 일주일에 인간을 한 명씩 먹는다면 생태계 전체를 봤을 때 훨씬 살생을 줄이는 도덕적인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대. 인구가 70억이니 모두 식인을 실천하면 훨씬 깨끗한 세상이 될 거라면서. 친절하고 똑똑하고 부모님 대신에 자기를 챙겨주는 그런 사람이 저런 말을 하니까 이 글쓴이에게는 그냥 엄청난 궤변이지만 이게 진리처럼 느껴진 거지. 근데 이 인육카페 멤버들의 진짜 어떤 광기가 드러나기 시작한 건 셋이서 오프라인 만남을 했을 때부터. 이 A 오빠한테 인육을 어떻게 해서 먹냐 조리법을 물어보니까 되게 순수한 그런 웃음을 지으면서 생으로 먹어도 맛있고 구워 먹어도 맛있겠지 이런 이야기를 했대. 그래서 맛이 없으면 어떡하냐고 이 언니가 물으니까는 이 A 오빠가 자기 바지 밑단을 이렇게 걷어 올리면서 나 이미 며칠 전에 내 거 먹어본 적이 있거든 이러면서 자기 바지 밑단을 걷어서 종아리를 보여주는데 그 종아리가 기괴하게 일자로 뭔가 이렇게 근육이 찢어진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줬대. 기이하게 좀 패여있고 그랬는데 이제 바지로 가리고 와서 아무도 몰랐던 거지. 그래서 이때 사실은 도망을 쳤어야 됐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주인공이 너무 세뇌를 당했다 보니까 이게 되게 숭고하다 이렇게 느껴졌대. 그러니까 왜냐면 이 멤버들이 인육을 먹을 때 사람을 그냥 죽여서 먹는 게 아니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의 살을 베어 먹자는 어떻게 보면 약간 정의구현적인 우린 일을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 그러다가 어떤 결정적인 주인공이 진짜 뭔가 안 되겠다 도망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는데 이 주인공 글쓴이하고 C 오빠가 서울역에서 만난 적이 있대. C 오빠는 진짜 외모가 눈에 띌 정도로 잘생기고 뭐 여사친들한테도 인기 많을 정도로 외모뿐만이 아니라 성격도 다정다감하고 뭐 이런 사람이었대. 근데 지하철 출입구 쪽에 노숙자분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곳을 지나갈 때 C 오빠가 갑자기 그 노숙자 중에서 가장 몸집이 작고 힘이 없어 보이는 할아버지한테 가서 막 발길질을 엄청 하더래. 진짜 좀 무자비하게 발길질하면서 이 사회의 쓰레기야 세금 버러지 같은 새끼 환경 오염시키지 말고 죽어버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 평소에 너무 상냥한 이미지였던 그리고 너무 잘생긴 얼굴을 하던 그 오빠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너무 이 주인공이 깜짝 놀라서 팔을 붙잡고 제발 그냥 가자 이렇게 했는데 그 주인공을 향해 그 글쓴이 말리는 주인공을 향해서 딱 돌아본 그 오빠의 표정이 진짜 무슨 몇백 년 한이 쌓인 사람의 눈을 하고서 본인이 약하다고 생각이 드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자비하게 자기가 폭력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로 이 글쓴이 주인공이 이 사람들이 뭔가 다 이상하다 이런 걸 느끼고 이제 서서히 거리를 두게 됐대. 그러고 나서 이제 이 A 오빠가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3학년이던 이 오빠가 수능을 칠 때가 돼서 문자를 보냈대. 수능 잘 쳐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당일 저녁에 이제 오늘 수능 좀 잘 본 것 같다 이런 긍정적인 대답이 왔다고 하더라고. 그러고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성적 발표가 나기 전에 12월 초쯤에 이 A 오빠가 자기 자취방을 넓은 곳으로 이사했다고. 근데 이제 B 언니한테는 말하지 말고 너만 와라. 이 글쓴이한테만 초대를 한 거지. 근데 이 주인공이 그 초대받은 집에 딱 들어갔을 때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긴 하더래. 근데 이 A 오빠가 잠깐 화장실에 갈게 하고 들어간 사이에 식탁 위에 놓인 어떤 노트가 있었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중간 페이지쯤에서 99년생, 154, 44kg
이 글쓴이의 키, 몸무게, 나이가 나와 있던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카카오 스토리에 장난으로 뭐 백문백답 이런 거를 올렸었는데 그 신상 정보들이 빼곡하게 그 노트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거야. 그뿐만이 아니라 이 A 오빠한테 너무 의지하고 이랬으니까 자기 집안 사정이 어떻고 자기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막 자기 사연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전부 다 빨간 글씨로 이렇게 막 적혀 있고 마지막에는 부모는 방치 상태, 경찰 신고 위험 낮음 이렇게 맨 마지막에 적혀 있었다는 거지.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이걸 보고서 머리가 하얘지고 손이 벌벌 떨리고 너무 깜짝 놀라서 이제 노트 뒤를 넘겨봤지만 뭐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없고 자기 얘기만 이렇게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다만 주인공의 이름 옆에 막 화살표로 막 이렇게 돼 있고 여러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막 그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순간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들리고 이 사람이 나오면 자기가 이제 뭐 됐다 이제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뭐 모르겠어 모르겠고 이 사람이랑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막 어떤 일이 있었는지 주마등처럼 막 스쳐 지나가면서 빨리 여기를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자기 소지품을 막 쓸어 담고 신발도 못 신고 신발을 챙길 겨를이 없었대. 심지어 이 주인공이 얼마 전에 산 10만 원짜리 신발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버리고 막 신발도 못 신고 막 미친 듯이 뛰었대. 그 뒤에서 저 오빠가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것도 모르겠고 막 8층이었는데 1층까지 내려가는데 막 10초도 안 걸린 것 같대. 그러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사람이 초인적인 힘이 나온 거지. 그러니까 아파트 밖으로 막 뛰쳐나가면서도 이게 꿈인지 생신지 가위 눌린 건지 뭔지 막 이렇게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막 이렇게 뛰어나와서 집에 갔는데 그때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서 실어증을 한동안 겪었대. 머리로는 이제 말이 나오고 막 이성적인 생각이 되는데 그게 말이 밖으로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사람 눈도 못 마주치고 한동안은 막 피해망상도 있었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자기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사람들이 찾지 못하게 개명도 해놓고 막 그렇게 숨어 살고 있었는데 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A 오빠는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24살의 고졸 백수 군필자였던 거지. 그 오랜 시간 동안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계속 고등학생 행세를 하면서 속였던 거지. 그래서 주인공이 시간이 흘러서 중학교 3학년이 됐을 때는 너무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그럴 때 카톡 하나를 이렇게 툭 받았는데 예전에 인유 카페를 만들었던 그 포털 사이트가 곧 서비스를 종료하니까 자료를 좀 백업해달라 이런 공지 문자가 온 거지. 그래서 문득 궁금한 거지. 그 인유 카페는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들어가니까 인터넷 카페에는 100명이 넘는 회원들이 가입하고 있었대.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뭐 옆집 아주머니, 친구, 직장 동료 그들 중 하나는 인유 카페에 들어간 100명 중에 한 명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네도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 너무 믿지 말고 사람 쉽게 믿지 말고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런 거지. 다음 두 번째 이야기는 이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꾼 아주 생생한 꿈 이야기인데 그냥 내가 꾼 꿈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들어주면 될 것 같아. 꿈속에서 나는 기자였어. 근데 뭐 특종 하나 제대로 못 잡고 그렇게 끙끙대고 있는 기자였지. 근데 어느 날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제보 메일이 하나 날라오거든. 근데 이게 내용이 한 시골 마을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사이비 집단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차를 몰고 바로 그런 마을로 갔지. 근데 좀 이상했던 게 슈퍼 하나도 없고 집도 얼마 없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는데 이상하게 그 마을 규모에 비해 이 교회가 너무 컸다는 거야. 이 교회 앞 평상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막 담소도 나누고 있는데 이게 예배하는 날도 아닌데 그게 되게 교회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상처럼 그렇게 보였대. 이렇게 슬쩍 다가가서 이 사람들이랑 얘기를 나눠봤는데 대부분은 친절하게 대해줬지만 유독 그 임씨 할아버지, 임시성을 쓰는 그 노인만 되게 나를 좀 노골적으로 경계하고 한참 째려보고 말도 없이 뭐 그랬었단 말이야.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도 만났는데 되게 평범하고 겉보기에는 뭐 젊고 괜찮고 뭐 이런 사람이었대. 그래서 첫날은 별다른 어떤 수학 없이 이렇게 돌아가고 그랬는데 이 교회를 계속해서 파내기 위해서 계속 몇 번을 드나들고 이렇게 했었거든. 근데 이게 한산하던 그 작은 시골 마을의 예배날, 그러니까 일요일만 되면은 차들이 엄청 빼곡하게 들어오고 사람들이 막 몰려와. 그러니까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고 사실상 그 마을 전체가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게 돈을 벌고 살아가고 이렇게 하는 구조였던 거지. 그래서 예배에서는 사실 사이비니까 말도 안 되는 뭐 암을 고쳐준다, 아이를 생기게 해준다, 뭐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 교회를 다니는 신도들은 그걸 철석같이 믿고 기도하고 울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제대로 내가 물면 특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자주 드나들고 하니까 잘 챙겨주던 노인분한테 슬쩍 이 얘기를 해. 저도 여기서 살고 싶어요. 가족도 없고 혼자인데 여기 오면 가족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이제 친절하게 받아주고 했었는데, 진짜 꿈속에서 나는 진짜 가족이 없었단 말이야. 아빠는 돌아가시고 엄마는 다른 아저씨랑 사랑에 빠져서 나를 버리고 집을 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짜 내가 가족이 없고 외로웠는데 그 꿈이 너무 현실적이라서 정말 내가 그 윤정이, 꿈속에서 내 이름이 윤정이었단 말이야. 그 윤정이가 된 것처럼 막 그런 감정이었어. 그래서 막 같이 지내고 싶다, 여기가 가족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초반에 나를 유일하게 반겨주지 않았던 그 할아버지가 나한테 와서는 막 되게 차갑게 나를 보면서 여기 들어오는 건 받아줄 수 있다. 근데 나가는 건 용납 못한다. 그리고 진짜 여기서 네가 살 사람인지 우리가 볼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지.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조건이 한 달 동안 외부 사람이랑 말도 하지 말고 외부에 나갈 수도 없고 여기서 그냥 거의 갇혀서 지내는 것처럼 한 달을 지내야 한다. 이게 조건이었어. 그래서 휴대폰이랑 차키를 다 맡기고 한 달 동안 안에서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서 나가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교회에 들어간 첫날 밤에 그 임씨 할아버지, 나를 째려봤던 그 할아버지가 다시 들어와서 이 마을 사람이 된다는 건 앞으로 여기서 나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네가 상상도 못할 일이니 밖에 나가 떠벌릴 생각도 하지 마라. 그게 싫으면 지금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막 무섭고 등골이 서늘했지만 하도 특종을 못 잡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던 기자였다 보니까 아, 그냥 가족이 생기는 게 평생 소원이에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핸드폰이랑 찾기 이렇게 넘겨줬지. 근데 이게 여기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마을의 전체적인 이렇게 분위기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이상하게도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막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잖아. 근데 이 교회는 전도도 아예 안 하고 뭐 이 교회 다니지 이런 말도 안 하고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뭔가 내가 이 교회에 다닌다는 걸 숨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대. 그러니까 대부분 새로 오는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척, 뭐 친지 이런 사람들 뿐이고 다 새로 영입되는 사람은 없고, 그러면서 이 교회는 별관까지 짓고 막 그 작은 마을에 이만큼 교회밖에 안 보일 정도로 교회는 너무 규모가 크고, 그래서 좀 이상했는데 자기는 이제 나는 교회에서 뭐 주보 접고 예배 돕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했어. 근데 어느 수요 예배날에 휠체어를 탄 여자랑 남편이 찾아와서 그 목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발 아내의 다리를 고쳐달라 남편이 그렇게 빌어. 근데 속으로는 솔직히 이걸 믿고 뭘 여기까지 오나 싶었지만 뭐 저 사람들도 너무 마지막 희망이겠거니 하고 이렇게 지나쳤는데, 그때는 그렇게 지나쳤는데 금요일마다 사람들이 읍내에 장을 보러 이렇게 나가는데 나도 그때 같이 따라 나갔단 말이지. 근데 방으로 들어와서 내가 이 한 달 동안 핸드폰이랑 차키를 내고 막 증거를 모을 수가 없으니까 몰래 투지폰을 하나 들여왔는데 그 투지폰을 숨겨놨는데 내가 금요일에 장을 봤다가 다시 오니까 그 투지폰이 없어진 거지. 그래서 누가 가져갔는지 들킨 건 아닌지 나한테 뭔가 해코지를 하지 않을지 나도 여기서 죽는 건지 막 온갖 생각이 다 들고 막 밥도 잘 못 먹고 그러다가 이제 밤이 됐어. 그러다가 그냥 밤이 됐는데 도저히 잠이 안 오고 이래서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이제 잠깐 밖에 나갔지. 나갔는데 그때 교회 뒤에 산길이 막 이렇게 아주 으슥한 산길이 있었는데 거기서 사람들 목소리가 막 들려. 근데 잘 들어보니까 중국어가 이렇게 막 들리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다가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나를 엄청 째려보던 그 임씨 할아버지가 중국인 2명이랑 같이 있었는데 잠시 뒤에 다른 아저씨가 포대를 엄청 큰 걸 들고 오는 거야. 그래서 포대를 여니까 머리가 깨져서 피가 철철 나는 남자가 들어있고, 좀 있다가 그 아저씨가 또 다른 여자를 들쳐매고 오고. 그래서 뭔가 이상하잖아. 그 사람은 남자 여자 한 명을 이렇게 죽인 거니까. 근데 여자가 다리를 못 써서 막 바둥바둥 거리고 있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아까 낮에 다리를 고쳐달라고 왔던 그 부부가 그렇게 죽어 있던 거지. 그 술에 실어서 막 데리고 가는 그 장면을 보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순간 아 이게 단순한 사이비가 아니구나. 뒤에 뭔가 사람을 갖고 이렇게 거래하는 조직이 숨어 있구나. 이런 느낌이 확 온 거지. 그날 밤에 돌아와서 잠을 한숨도 못 잤어. 내가 여기서 걸리면 진짜 죽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루라도 빨리 내가 여기서 도망을 나가야겠다. 여기서 더 살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지. 그래서 다음날 이제 내가 여기서 연락이 일주일이나 뭐 일정 시간 안에 연락을 못 주거나 이렇게 하면은 나를 데리러 와라고 친구랑 팀장님, 회사 팀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오는 날이었어서 이제 어떻게든 그 사람들이 데리러 오면 그 차를 타고 탈출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 교회에 자기가 부탁해 놓은 친구가 차를 타고 와서 이제 막 그 차를 보고 반가운 마음에 빨리빨리 달려가서 그 차를 탔는데 친구가 갑자기 차를 타서 완전 넋이 나간 얼굴로 팀장님 죽었어.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니까 팀장님이랑 자기랑 각자 차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기로 했는데 자기가 이미 도착을 했을 때는 팀장님이 와 있는 상태였다. 근데 팀장님을 막 이렇게 찾다가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가보니 팀장이 어떤 남자랑 말다툼을 엄청 크게 하고 있었고 그 사람이 삽으로 팀장님 머리를 계속 이렇게 때리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막 피가 계속 나고 이미 죽은 상태에서도 계속 삽으로 내리쳐서 막 뇌가 나오고 막 이런 모습까지 친구가 다 봤다는 거야. 그래서 신고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증거가 없으니까 신고도 못하고 경찰이 어줍잖게 왔다가는 다 죽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신고도 못한 거지. 그래서 이 조직을 무너뜨리려면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 거래한다는 증거를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지. 그래서 그 증거가 뭔가 어떤 사람들을 그냥 마냥 죽이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을 갖고 어떤 거래를 하는 것 같으니까 이 거래를 하는 장부를 무조건 안 만들었을 리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그 임씨 할아버지 성격상 무조건 이게 사람이 거래를 하면은 남겼을 것 같은 그 장부가 어디에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어디에 있는지를 찾으려고 막 어디를 찾을까 이렇게 고민을 한 거지. 그래서 교회에서 모든 일을 막 처리하고 이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을 뒤져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금요일에 사람들이 막 읍내에 나가고 그런 날이었어가지고 나는 주보 접고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읍내를 나간 사이에 막 총무실로 달려왔어. 그래서 책상 서랍 막 이렇게 다 뒤졌는데 없어서 책상 서랍에서 차키를 발견한 거지. 내가 맡겼던 차키를.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눈에 들어온 건 잠겨있는 작은 금고가 하나 있었단 말이야. 그 분명 저 금고에 뭐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잡혔을 때를 대비해서 이 글쓴이가 되게 천진난만하고 이상한 이미지였기 때문에 클럽 간다, 자기 술 먹고 싶어서 간다 뭐 이런 약간 유치한 쪽지를 남기고 그 금고를 들고 가려고 하는데 차키를 들고 차를 가는데 차에 바퀴가 이렇게 잠겨 있는 거지. 그 차를 못 타고 나가게. 그래서 이상하잖아. 내가 무슨 도망이라도 갈 것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아니면은 이 차를 타고 절대 못 나가게 하려는 사람들처럼 차 바퀴를 이렇게 잠궈 놓고 못 가게 만들어 놓으니까 마음이 급해져서 막 그 금고를 들고 막 이렇게 도로가로 뛰어나가서 지나가는 차를 한 대 이렇게 붙잡고 나 좀 태워달라고 얘기를 했지. 그 젊은 커플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광주까지 가는 거다 그랬는데 이제 안 태워줄 것 같으니까 막 내가 막 얘기를 한 거지. 나 무슨 일보 기자인데 지금 어떤 증거를 가지고 지금 가는 중이다. 제발 태워달라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태워주셔서 광주에 있는 작은 이모, 막내 이모네 집으로 간 거지. 그래서 그 막내 이모한테 이유는 묻지 말고 일단 하루만 재워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막내 이모네에 가가지고 이제 금고를 열어보기 시작을 한 거지. 근데 그 안에 이제 작은 주머니 하나랑 장부가 들어있었는데 그 장부를 펼치는 순간에 그 중국인들한테 사람을 어떤 단순하게 팔아 넘긴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신도들한테 인육이랑 장기를 판매한 기록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던 거지. 근데 이 교회 전체가 이 장기 거래, 인육 거래를 위해서 있는 이 약간 조직이었던 거지. 명목만 교회라는 거고, 그리고 막 외부인이 오면 죽여버리고, 그리고 뭐 중국 조직이 사람을 확보하면 가공한 인육 그리고 장기를 다시 교회가 신도들한테 판매하는 그런 얽혀있는 구조였던 거지. 그래서 장부에는 내가 이제 봤던 약간 거물급 인사 뭐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도 있었고 평소에 나한테 간식도 잘 챙겨주고 잘해주던 신도들 이름까지 다 적혀 있었던 거지.
내가 너무 큰 걸 건드렸구나. 나 혼자 감당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일단은 금고를 닫고 이모 핸드폰으로 친구한테 전화를 걸려고 했는데 창밖에서 윤정아 내 이름을 부르는 거지. 그래서 몸이 굳고 깜짝 놀래가지고 막 아무것도 모르는 척을 해야겠다. 너무 새하얘지고 머리가 새하얘지고 몸이 굳고 아무것도 못하겠지만 일단은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겠다 라는 생각에 그냥 해맑게 평소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이렇게 나간 거지. 그래서 그 임씨 할아버지의 아들이 나를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찾아왔는지는 이때까지는 몰랐어. 제 차를 타고 같이 마을로 다시 끌려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거 열어봤냐고 이렇게 물어봐서 나 끝까지 안 열어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피식 웃으면서 그 금고 안에 GPS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장부랑 작은 주머니 하나가 있다 그래. 그 작은 주머니가 그러니까 GPS였던 거지. 그래서 훔쳐갈 걸 예상을 했던 건지 아니면 원래 넣어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GPS를 넣어놨다는 것도 너무 소름이 돋았고 마을에 도착하고 나서는 막 너무 벌벌벌 떨면서 간 거에 비해서는 너무 평범하게 나를 놓고 그냥 갔어. 그리고 사람들도 뭐 정신 나가가신 미친 가시네 그냥 이렇게만 반응하고 다들 막 뿔뿔이 가더라고. 그래서 뭐 나는 근데 근데 술 마시고 싶어서 그랬다 놀고 싶어서 그랬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변명하고 둘러대고 뭐 이렇게 했죠. 근데 자주 이제 같이 밥을 먹던 최씨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가 같이 밥이나 먹자 이러면서 집으로 데려갔어. 근데 그 집에 갔을 땐 솔직히 좀 이상했던 게 원래 같이 항상 밥 같이 먹던 그 딸내미도 있었고 남편도 있었는데 아무도 없이 최씨 아줌마가 나만 데리고 갑자기 밥을 먹이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애써 웃으면서 그냥 이렇게 밥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아줌마가 이렇게 무언가 이렇게 주섬주섬 꺼내 오신 거지. 보니까 내가 처음에 증거를 잡으려고 이제 갖고 왔던 투지폰을 이렇게 건네는 거지. 그 순간 너무 깜짝 놀라서 무슨 변명을 할까 머리에 막 이렇게 그 생각을 하다가 근데 나 남자친구가 있어. 남자친구 너무 보고 싶어서 안부 전하려고 내가 숨겨놨던 거다. 근데 그 아주머니가 그게 윤정의 애인이었구나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친구가 마을에 왔던 거를 봤나? 이 생각이 문득 든 거지. 그러니까 못 본 줄 알았는데 이 아주머니는 다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다 끝났구나. 얘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이제 이 친구가 온 거를 들키면 안 되니까 자기가 다 안다는 걸 들키면 안 되니까 애써 웃으면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 아줌마가 갑자기 지금 네 주둥이에 들어가는 게 무슨 곡인지 알아? 평생 한 번도 뭔가 그런 무서운 말투를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나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놀랐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 말을 하면서 냉장고에 천천히 들어가서 냉장고에서 꺼내는데 그게 머리채였던 거지. 그 나를 찾아왔던 그 친구가 목이 잘린 채로 머리채만 이렇게 들고 아줌마가 나온 거지. 너무 놀라고 몸도 벌벌 떨리고 눈물도 나고 막 숟가락도 다 떨어뜨리고 지금 네가 처먹은 고기가 네 애인인데 맛이 좋더냐고 이렇게 묻는 거지.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가 젓가락을 이렇게 들고 내 머리를 이렇게 찌르려고 하는 순간 나도 잠에서 깬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 긴 시간 동안 한 10시간 정도 되는 이렇게 꿈을 꿨다. 그 꿈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 인육 카페 이런 거는 그 소수에 대한 이야기고 하니까 사실 많이 안 와닿았는데 이 꿈 얘기는 사실 내가 무서운 꿈을 한번 꾸게 되면은 잠을 드는 게 무서울 정도로 막 꿈은 사실 트라우마처럼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꿈 이야기가 조금 더 무서웠고 꿈은 그리고 내가 너무 생생하게 꾸면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막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막 그렇다 보니까 그게 저는 좀 더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2가지 무서운 이야기 이렇게 들려드렸고 또 저희가 저번에 했던 무서운 이야기가 잘 돼서 이번에도 좀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달아주시고요. 오늘도 재밌게 보시고 잠 잘 주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에 봬요.